(30년) 이상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지금 요즘 한국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장이 올해 생각보다 조금 괜찮았어요, 되게. 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지금은 1분기, 네. 2분기는 힘들지만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정권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인데 의외로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 관련된 좀 전향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뭐 가령 외국인 투자 관련된 걸림돌을 해소한다. 아니면 공개 매수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리고 그런 법제화가 실제 되기도 전에 그 다음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SM 같은 데 이제 공개 매수가 있어서 개인과 그 대주주가 같은 가격에 우리가 팔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경험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최근에 뭐 한두 달 사이에는 오히려 또 정부가 또 너무 일부 공기업, 뭐 주인이 없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 좀 과도한 관여, 경영 간섭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게 한국이 역시 과거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네. 그런 약간 그 반신반의하는 그런, 그래서 세 걸음 앞으로 나갔지만 두 걸음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여기서 한두 걸음 더 뒤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큰 변화, 거버넌스 관련, 왜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거의 다 거버넌스 문제였거든요. 세계에서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는 요즘 자타가 공인하니까. 근데 그거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지배구조 거버넌스 때문에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는데 이게 바뀌는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2, 3월 달에 큰 손들이 외국 투자가 많이 와서 저도 만나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시장이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지수가 좀 후퇴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뭐 과거 하여간 2,100이 다시 깨지는 그러한 조금 심각한 그 후퇴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때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주주 행동주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기 같은 역할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매기론을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매기가 있어야지 물고기들이 더 건실하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잘 자란다. 한국은 경영자들이 일반 주주를 좀 소외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의 그 미션을 받아서 내가 이제 경영을 잘하면 롱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고, 충분히 넉넉히 배당을 줘야 되는데 이제 배당을 충분히 주지도 않는 사례가 있었고, 뭐 실제 어제 주총을 했던 KTNG가 대표적인 예죠. 사업부를 분할하라 뭐 그런 거 의견도 있었지만 배당을 좀 더 많이 주고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서 좀 더 전문 경영인, 가령 뭐 LG에서 검증이 된 차석용 부회장 같은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경영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런 분들 선입하려는 그런 그 행동주의자 펀드 외부 주주들의 노력도 이제 물거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이제 뭐 이런 행동주의를 하는 펀드들이 저랑 이제 거버넌스 포럼을 다 같이 하는 업계 후배, 대학교 후배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층이 다 주식 동아리를 했던 엘리트 이 투자가 학생들이 다 그런 행동주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올해 뭐 약간 후퇴를 하고 주총에서 좀 밀리는 모습도 보이지만 내년에 또 다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자금이 계속 있으면, 명분이 있으면 계속 그러한 그 좀 더 소수주주를 위한,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는 그러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 같은 건 되게 우리나라 시장한테 되게 좋은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최근에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합병 뭐 뉴스 많이 들었는데 거기 교수님 이름이 거론이 돼서 실제 사회이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갖추자고 그 회사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데 전문가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자고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두 분이 했고, 이사회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회사가 필요한 전문가 리더들을 뽑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전문가. 두 번째는 SM이 컨텐츠는 좋은데
그 IT 접목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원래 IT 전문가 미국 사람 뽑고 싶었어요. 저희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됐고, 세 번째는 그 음악의 그 국제적인 판권,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 그래서 그런 세 분을 뭐 모셨는데, 하이브가 이제 후퇴를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아마 주총이 열려서 저희가 추천한 사내 사회이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사회 멤버가 되셔서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고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은 이사회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자기가 회사 경영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사회를 만들어서 뽑고 그 이사들한테 맡기고 이사회가 원래 경영진을 감시 내지 코칭을 하는 건데 이사회를 놓고 처음 대결을 벌인 거죠. 카카오랑 하이브랑.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놓고 싸우는 게 외국에서는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는 경영권 분쟁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달려들면 첫 번째 이사회를 컨트롤하려고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처음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생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주 행동주의에는 여러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펀드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서 그게 시장보다 좀 좋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 내가 안 좋아하는 종목은 그냥 배제하거든요. 피해 가는데 행동주의자는 것은 회사는 괜찮은데 지배구조나 경영진이 문제가 있어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거기를 약간 뭐 흔든다 그럴까 아니면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젠틀한 방법이 있고 약간 과격한 방법이, 그러니까 팔을 뒤에서 비트는 방법이 있는데 젠틀한 방법은 실제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도 보면 그 젠틀한 방법은 워낙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모르는데 주요 주주가 경영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뭐 내년 아니면 후년까지 이런 것을 고치는 노력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합의가 되고 이행이 되면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대부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의 얘기 듣는 걸 싫어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S그룹 같은 데는 감히 우리 경영을 누가 간섭해. 이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 기본 업은 잘 하니까. 다른 방법은 좀 과격한 거. 대화가 안 통하고 진전이 없을 때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공개적인 그런 요구를 일단 밝혀서 약간 망신도 주면서 그것을 공감을 얻고 다른 주주들의 이제 서포트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에 관해서 압력을 강하고 안 되면 이제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해서 이제 표대결을 벌이는 거죠. 해외에도 이런 주주 행동주의가 그 기업에 영향을 끼친 사례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주가가 뭐 엉망이었던 메타가 이 창업주인 저커버그가 그 의결권이 이 사람은 보통 주주보다 10배예요. 네.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거부할 수 있거든요. 행동주의지는 아니지만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펀드가 공개 서한을 저커버그랑 이사한테 보내걸 거를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한다. 비용을 감축하고 인원을 줄이고 적재사업부를 줄여라. 뭐 이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압력이 거세지면서 언론도 압력을 넣고 다른 주주들도 압력을 넣으면서 저커버그가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면서 메타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살아났죠. 네. 바닥에서 거의 한 2배 올랐으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애플도 2012년에 이제 팀 쿡이 스티브 잡스가 그 전에 타계하고 나서 CEO에 취임하고 친화적이 그러지 않았어요. 잘 그런 걸 잘 몰랐었습니다. 해치펀드인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들, 선수들 2-3명이 붙어서 엄청나게 이제 뭐 공격했다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논리를 제공하고 다른 주주의 압력도 있어서 애플도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기업이냐 가장 주주 친화적이고 지배 구조가 좋다는 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좋은 기업들도 그냥 꿀밤을 좀 맞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합니다. 투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 아니면 또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10주, 100주 아니면 뭐 애플 10주를 가져도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네. 물론 퍼센티지는 아주 작죠.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는
좋은 회사들, 뭐 애플도 그렇고 미국 기업은 대부분 분기 배당을 주는데 한국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데 분기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 그 집사람이 이제 삼성전자 주주여서 분기 배당 들어오는 걸 매번 체크를 하라. 왜냐하면 12월 결산한 작년 4분기 배당이 다음 달 4월 달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내가 그 배당을 준 회사를 내가 좋아하니까 그 회사 주식을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주총에 참석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수업이 삼성전자 주총을 전에는 주주였을 때 참석을 하고 재미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이번 주에 우리나라 3천 기업의 74% 주총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멀리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전히 그 투자가들이 주주들이 오는 걸 좀 꺼려하고 그래서 몰려 있거나 같은 대기업들이 거의 하루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다 들고 있으면 실제 참석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지방에서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만은 미국 은행 사태도 있었고 유럽 은행 사태도 있었고 또 연준이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이러면서 올해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제가 직접 느낀 게 미국 경기가 나쁘지가 않고 소비자들이 되게 건실해서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견지해왔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맞았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데 최근에 일어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스위스 2대 은행이 뭐 크레딧 스위스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최고의 프라이빗 뱅크인데 이제 그런 데가 흡수합병이 됐다는 거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은행들이 몸을 그 사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 문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금리도 높이고 가급적 대출을 또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은행이 한 4천 개가 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시티, JP모건, BOA도 역할을 하지만 로컬 커뮤니티가 커서 이런 지역은행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 은행들이 위축이 돼서 대출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택 담보대출도 안 되고 신용대출도 안 되고 기업들도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좀 위축이 돼서 생각한 것보다는 경기가 하반기에 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거라고 전문가들도 일부는 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스템에 레버리지가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국에 보면 개인들도 상당히 재정이 건전하고 가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거주형 보통 우리가 사는 이제 주택은 한국은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미국은 레버리지가 별로 없이 부동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버블이 없기 때문에 일부 버블은 끼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나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 투자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고 상반기와 하반기 정도 나눠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게 또 듣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장의 방향성, 흐름에 있어서는 같이 갈 거고요. 어차피 뭐 동조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 시장은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는 여기서는 당분간은 오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 초저금리 상황하고 앞으로는 고인플레, 고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구조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S&P 지수가 4,000이면 퍼가 18배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머리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목이나 어깨 정도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미국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워서 주가가 좀 조정을 뭐 받고 그게 뭐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연말에 조금 오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한국장도 큰 방향성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틀릴 수 있는 여지는 우리는 IT,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가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특히 최근에 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 50%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더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상당히 버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이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도 같이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의 낙폭은 우리가 반도체가 하반기에 좀 살아난다는 그런 사인이 좀씩 이제
뭐 4월, 5월 달에, 6월 달에 나오면 우리는 약간 낙폭이 미국보다도 좀 적을 수 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투자는 편식을 하면 안 된다. 네. 국뽕은 절대로 안 네.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어느 정도 섞어야 되는데 네. 단순히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네.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좀 높다 그래도 네. 우리가 보통 그 뭐 에르메스 스카프가 비싸지만 10년 후에 더 비쌀 걸 알잖아요. 네. 절대로 값이 안 떨어지죠. 똑같이 명품 주식은 계속 그 값을 하거든요. 해외 주식이 좋다고 다 100%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건 환 리스크도 있고 우리가 정보의 비교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반반을 섞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50%, 한국 주식 50%. 근데 개인적으로 뭐 해외 미국을 아주 잘 알거나 내가 가령 뭐 플랫폼이나 컨텐츠나 아니면 미국의 주요 산업을 자기가 그 산업에 근무를 하거나 종사자랑 아주 가까워서 내가 뭔가 정보에 좀 우위가 있다면 미국 주식을 조금 더 넓혀도 되지만 그렇다고 뭐 8, 90을 미국 주식을 하고 한국 주식을 1, 20을 하는 거는 너무 좀 불균형이어서 크게 보면 시작은 50대 50. 왜냐하면 또 국내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은 배당을 포함해서 10년, 30년, 50년, 100년을 봐도 한 연 10% 수익을 줬습니다.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근데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나마 6, 7% 연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를 빼면 그 수익률이 3, 4%니까 진짜 배당 빼면 거의 주가가 오르지 않은 빠진 종목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을 많이 안다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더 많이 알죠. 네. 정보의 우위 뭐 그다음에 한국도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도 또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정보는 우리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인별로 자기 그 배경, 성향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해서 조금씩 조절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5대5 정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203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보유할 만한 주식 해가지고 10가지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배당이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도 견딜 만한 주식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고 2020 작년에 주가 폭락 전에 이제 제가 추천을 해서 뭐 제가 주가 약간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빠질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약간 고성장주 회사의 퀄리티는 진짜 좋지만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회복을 했는데 10종목 중에 컨슈머 주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P&G, 그러니까 P&G 제품은 없지만 질렛 면도기, 오랄 칫솔, 뭐 타이드 세제 이런 게 다 P&G거든요. 그다음에 허쉬 초콜릿, 그러니까 이 초콜릿 비즈니스가 아주 좋은 비즈니스예요. 다 회사들이 영업이익률 20%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산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품을 찾는 사람은 계속 꾸준하니까 그래서 LVMH 이게 이제 블란서에도 상장돼 있지만 NYS에도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찌, 보테가 베네타를 들고 있는 조금 작은 명품 브랜드인 케어링, 그러고 그다음에 나이키까지 해서 이제 5종목이 소비죠. 우리 다 아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은행은 이제 배당을 좀 넉넉히 줍니다. 그래서 10년을 받기 때문에 JP 모건을 안 넣고 제가 이제 CT를 넣고요. CT가 이제 구조조정 중입니다. IT 관련된 것 중에 애플, 메타, 아마존, 테슬라가 길게 보면 성장을 많이 해서 이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이제 10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고른 그 기준점들이 있으세요? 어떤 점들일까요? 고르는 기준의 점들은? 그때 1년 반주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2, 3년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하셔도 뭐 우리가 편히 아는 제품 서비스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비싸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주가 그래서 좀 많이 빠지는 국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상당히 뛰어나고 나름대로 이제 도덕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당도 좀 많이 주고 P&G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3%쯤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죠. 예.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배당주
아니면 뭐 그 성장주 네네. 뭐 요런 거 해서 반반 섞으면 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들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당을 거의 안 줘서 거의 배당은 없어요. 빼고 네. 주가 오른 것만 계산했는데 네. 미국은 뭐 1년에 한 주가가 종목이 한 7, 8% 오르면 네. 배당을 2, 3% 주면 합쳐서 한 1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한 3분의 2는 내가 얻고자 하는 전체 수익의 주가 상승은 그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는 걸 반영을 하니까 그걸로 벌고 나머지 한 3분의 1, 한 3% 정도는 배당을 기대를 하면 뭐 되죠. 10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게 테슬라인데 왜냐하면 우리 소학개미들이 테슬라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었고 뭐 우리 국내에서 한 2%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게 테슬라는 등락폭이 워낙에 심했어요. 막 200 뭐 이렇게 가다가 또 100까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한국 사장의 제 후배여서 전에 한번 예.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일론 머스크가 한국 우리 투자가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당연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슬라가 뭐 주가가 이제 등락이 좀 심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좀 견디기 좀 힘든 예. 건 뭐 한 300달러까지 갔다가 얼마 예. 전에 100달러 갔다 지금 한 108, 90달러 하죠. 20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최근에 느끼고 이제 확실한 것은 전기차로 모든 게 이제 가는 게 확실하고 요즘도 뭐 보면 진짜 길거리에 이 하늘색 번호판 많이 있는 다녀요. 전기차 진짜 많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많고 압도적인 그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충성도, 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테슬라가 역시 앞서 있고,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기반돼서 만든 차여서 역시 그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잘해요. 네. 진짜 뭐 거의 그 전통 자동차 업체 치고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진짜 제일 많이 따라가고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데 여전히 감성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가 기능은 비슷하지만 뭔가 감성적인 거에서 차이가 나서 1, 20대도 요즘은 다 아이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도 전통 업체들, 독일 업체고 현대차가 만든 거랑 성능 기능은 큰 차이가 없어도 감성적인 부분이 타보면 뭔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극복하기가 전통 업체들이 없고 테슬라의 비교 우위는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람 채용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엄청 사람을 인재를 까다롭게 뽑고 거기에 그 세게 일을 드라이브를 걸고 참 좋은 회사다 그런 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도 실망하지 않을 회사다. 물론 이제 퍼가 좀 높습니다. 4, 50%, 4, 50배 되니까 좀 비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성장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한 7, 8년 놓고 보면 매년 30% 이상은 성장을 할 거예요. 뭐 그 정도 덩치가 되는 회사가 30%씩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엔 없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없으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좀 줘도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테슬라 같은 좋은 기업은 주가가 빠질 때 패닉할 때 네. 오히려 내가 그 좀 후퇴하기보다는 좀 더 이럴 때 조금씩 사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투자를 임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고 기다렸다가 항상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를 이제 고르는 게 되게 좋죠. 되게. 근데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때 테슬라가 분명 괜찮을 거라는 건 아니까 100 언저리까지 갔을 때요. 100 밑으로 가면 확 들어가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중에는 100 밑으로 간 적이 있어. 근데 끝날 때 100 밑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로 200까지 쫙 밀고 올라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다시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90달러에서 한 150달러까지 하락하는 국면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항상 특히 이제 이 변동성이 심한 이런 종목.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정해서 160달러 오면 얼마 좀 사고 150달러 가면 더 사고 이제 그걸 약간 정하는 게 그래 나눠서 그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어렵죠. 왜냐면 150달러 떨어지면 아 이게 130달러 가겠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게 확실히 주가는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배당주 얘기했는데 배당을 받았을 때 강조하시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익과 배당에 대한 내 몫이 있어서 회사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배당을 많이 달라는 게 그 현금 원래 내 건데 회사가 그 갖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서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은 나의 총 수익률, 뭐 10년을 들고 있든 3년, 5년을 들고 있든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묵히지 말고 그 돈이 들어오면 매분기 들어오면 그거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똑같은 종목을 또 사면 됩니다. 네. 그게 계속 나중에 커지거든요. 그게 이제 3년, 5년 지나면 무시하지 못할 그런 거가 돼서 그게 이제 복리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금 들어올 때마다 국내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면 4월, 7월, 7월, 10월 뭐 이럴 때 들어오니까 그때 현금 들어오면 바로 그때 이제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똑같이 사면 내가 투자하는 익스포저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간과 안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채널 나오셨을 때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템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테슬라, 애플, 또 코스트코 뭐 네, 이런 예.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 외에 더 지금은 추가될 만한 건 뭐가 없을까요? 그 코로나 심할 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데 그 약을 처방을 미국은 병원도 안 가니까요. 코로나 걸려도 뭐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약 먹으라 그러는데 타이레놀이건 뭐 관련된 감기약 그다음에 열 내리는 약이 보니까 다 존슨앤존슨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 종목 중에 헬스케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업종별로 실제 가장 큰 거가 헬스케어예요. 미국 네. GDP의 20%.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의료 수가가 싸지만 미국은 엄청 비싸거든요. 헬스케어의 가장 대장주이고 물론 뭐 20%씩 성장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좀 느리게 5에서 10% 성장하는데 퍼도 한 15배에서 20배고 좀 믿을만하고 배당도 한 2, 3% 줍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존슨앤존슨이 이렇게 참 좋은 회사구나. 근데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1년 내내 주가가 안 움직이고 하지만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배당 조금씩 받으면서 길게 보면 1년에 뭐 한 5% 정도씩 주가 오르고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제가 존슨앤존슨이 시총이 한 500조 원쯤 됩니다. 저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가 좀 편한 분들은 그 외국은 정보가 되게 많아요. 뭐 국내도 최근에는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도 워낙 많고 유튜브도 좋고 뭐 여기 채널도 있고 그러지만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마다 다양한 정보를 진짜 주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보 제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습관을 하는 게 내가 그 투자한 기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좀 느는 거죠. 찾아보는 게 되게 재미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면 투자가 좀 더 나의 생활의 그 일부가 되죠. 한국 주식 투자할 때 지금 비전이 있는 섹터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그 작년 말에 그 제 이제 영상에도 그걸 올렸었는데 약간 좀 슬프기도 한데 골드만삭스가 207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후에 세계 경제의 규모를 이렇게 랭크를 매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한 10위쯤 되죠. 근데 10위를 계속 최근에 유지를 했는데 2075년이 되면 우리가 24위로 그런가요? 톱5에 인도, 인도네시아가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은 12에서 24위로 밀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약간 강소국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은 뭐 10만 불 가까이 되는 싱가포르 같이 지금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되지만 인구가 5,200만 명에서 3,400만 명. 어제도 뭐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본인이 챙기신다고 그런 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이 진짜 좋은 회사 많은데 수출을 하거나 아주 원천적인 경쟁력이 뛰어난 데가 아니면 나머지 기업들은 결국 그 주식이라는 건 장기 성장성을 좀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장성만 놓고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에서 투자해서 큰 성공을 하기 어렵다. 물론 수출주는 예외입니다. 수출은 전 세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는 게 배당.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멀쩡한 좋은 기업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TNG 같은데 성장은 못하지만 한 5% 배당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좋게 보는 게 우선주.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우선주는 보통주랑 권리가 똑같은데 하나 없는 게 의결권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행동주의나 거버넌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중요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의 반값에 살 수 있어요.
똑같은 그 기업을 내가 반값에 살 수 있으니까 가령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인데 4천만 원에 사면 싼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야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LG화학의 우선주는 보통주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은 고평가돼 있고 LG화학은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주보다 60% 할인된 우선주를 사는 게 무조건 싸죠.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좋게 보는 게 현대차 우선주나 이우선주. 보통주의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보통주도 좀 싼데 그것의 반값이니까 뭐 퍼가 한 3배,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업체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그냥 제품이 좋으니까 그리고 정유선 회장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배당 수익률에서 한 7, 8% 먹고 들어가면 뭐 주가 안 올라도 7, 8%만 받으면 대단한 거죠. 거기다 이제 진짜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땡큐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중에는 이제 미래에셋이 우선주 같은 경우가 또 반값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기본적으로 반값에 사니까 그래서 뭐 보통주를 살 바에는 항상 우선주를 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우선주는 다 높습니다. 그 다음들을 펀디멘탈하게 보니까 똑같은 기업을 반값에 사는데 나는 뭐 의결권 필요 없어. 그 대신 난 반값에 살게. 그래서 말씀드린 현대차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이런 건 다 외국인 지분율이 한 70% 됩니다. 요즘에 2차 전지가 거의 뭐 광풍이다시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4배, 5배 올랐다고 그거 얼마 투자했는데 뭐 얼마를 벌어서 직장을 관두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라는 게 실현화시켜서 인마이 퍼켓이 되기 전에는 실현을 시킨 건 아니죠. 항상 투자가 뭐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상당히 과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약간 그러니까 일단 국내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좀 걱정되는 거는 요즘 코스닥의 거래 금액이 코스피의 1.5배, 2배입니다. 근데 코스닥 거래 금액의 지난주를 보면 7, 80%가 배터리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되게 비이성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약간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장기적인 성장을 높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뭐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매년 한 15%, 20%씩 성장하는 건 많은데 과연 그게 이익으로 나타날지. 매출은 성장하지만 이익이 별로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슈퍼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동차 업체가 갑이고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데들은 왜냐하면 또 서플라이들이 늘어나면 약간 그런 그런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일부 낙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익으로 안 나타날 이익이 뭐 늘긴 늘겠죠. 하지만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년 20, 30%씩 이익이 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환상일 수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너무 많고 가령 배터리 3사, 뭐 에코프로 삼형제, 삼총사라고 그러죠. 거기 뭐 시총이 현대차보다 많고, 뭐 네이버보다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정상적인 건 아니죠. 뭐 언제 정점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도 뭐 20, 30%, 50%더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꺾이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거여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 에코 삼형제라고 불리는 종목 말씀하셨는데 뭐 검찰 수색 이슈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제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한 열흘 전에 검찰하고 금융위가 이 그 에코프로 삼형제 관련돼서 그 회장님하고 이제 임직원들이 주식 불공정 매매가 있었다는 걸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경영진의 퀄리티, 도덕성, 윤리성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 여기 그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이미 벌금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전력도 있고 그래서 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뭐 투자할 기업들이 항상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너무 높아서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은 뭐 없습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요.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강 회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리오프닝 하면서 철강 수요가 좀 살아나고 네. 그게 이제 기본 본업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포스코 케미컬을 통해서 양극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리튬 광산. 그러니까 지금 현 경영진이 물론 뭐 정부는 여기가 뭐 주인 없는 회사에서 좀 정신 차리고 잘하라 그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가 되게 낮습니다. 10배가 안 돼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국면에는 퍼가 50배, 100배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퍼가 낮은 걸 사줘야지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그러한 좀 뭐 주가 하락이 있을 때 좀 보수적 방어적으로 가면서 나중에 주가 또 오를 때 이제 업사이드도 있고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 지주회사가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외국 그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 주식이 좀 있을까요? 은행주를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의외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연금 빼놓고 개인 투자가의 기관이 거의 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장성이 없다. 근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배당 수익률이 적게는 5에서 7%. 그 JB 금융지주, 그러니까 전북은행 옛날에 그 금융지주사 같은 배당 수익률이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안 해도 뭐 8, 9% 배당을 주면 나는 땡큐. 그래갖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그때 뭐 그 얼라인 파트너스 캐피털 이창환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좀 더 주주 환원을 더 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되게 달려들었었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에 한번 턴을 하면 워낙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좋아하니까 뭐 다시 이제 매수는 당연히 몰릴 거고 꾸준히 좀 안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성장이 높은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실리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 데를 내가 지분이 있어서 배당을 먼저 확보하고 거기다 주가가 좀 오르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금융주를 놓게 봐서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뭐 금융감독원이나 당국에서 이제 그 과도한 그 배당 자본 환원 그런 것을 이제 그 좀 주의의 경고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은행주가 좀 빠졌는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성장성은 떨어지면 배당을 아주 많이 줄 수 있고 이미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저희 국내에서도 봐야 된다고 그러고 외국인들의 관심은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금융주들이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는 주식을 하면 자꾸 잃는다. 나는 주식에는 참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다른 대안 재테크를 찾는데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 얼마 전까지 채권이 좋다고 그러고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길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 항상 그 낭패를 보신 분은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사는 ETF.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ETF나 아니면 미국의 S&P 500 ETF. 그러니까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런 좀 점잖은 ETF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은 절대로 레버리지를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의 집을 살 때, 그러니까 실제 장기적으로 재산을 불려온 분들의 공통적인 스토리는 저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자기가 한 채 갖고 있는 집은 레버리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좋은 길목에 있는 것을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오래 보유하면 세금도 별로 안 내고 장기적으로는 오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장만하면서 레버리지를 좀 해서 주식을, 그러니까 집을 장기 보유, 뭐 10년, 15년 하면 그게 나중에 복리로 환산을 하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되고 그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를 할 거예요. 여러모로 뭐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기인 것도 같고 우리 셀코 TV 보는 시청자들 또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투자를 잘하고 나의 재산을 증식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코 TV 같은 좋은 유튜브도 보시고 그다음에 신문, 인터넷에 뭐 국내 정보, 해외도 보시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30분, 1시간씩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정보를 다양하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옥석을 가리는 이제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좀 뭔가 좀 똑똑하고 많이 하는
친구들을 또 많이 사귀어서 그런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투자 클럽이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미국 같은 데 그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남의 얘기를 또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절대로 투자는 나의 스피드대로 해야지 남의 얘기만 듣고 부화내동하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에 관한 얘기부터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알찬 정보를 얻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